자, 여러분이 만드셨던 이 파일에 가지고 진행을 일단 해볼 건데요. 자,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세팅들 한번 영역을 잡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셨던 내용에서 로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헤더에 있죠. 자, 로고가 있는 영역을 저는 요거 있는 거 H1이 있는 요 자리를 헤더라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쓸 때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이 태그에서 이전에 태그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 소위 말하는 뭐 A 사이드가 들어가든 뭐 흔히 말하는 뭐 푸터가 들어가든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소위 팝업 창이나 뭐 특별하게 어떤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 아니라면은 자, 가급적이면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H1보다 이전에 다른 소위 말하는 뭐 H2라든가 H3가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목적으로 요 H2가 예를 들어 H2가 레벨링이 되고 그 다음에 H1이 여기 들어가 버려요. 동일 레벨로. 자, 이렇게 레벨링이 되면서 이 사이트 이름은 뭔가요? 라고 하면 얘가 읽어줘야 되는데 같은 레벨링이 되니까 H2와 H1일 뿐이지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 애매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내용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존재하는 이 영역이 왼쪽에 위치하는 이 아이보다 먼저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걸, 자, 저는 이거를 A 사이드로 할 거예요. 자, 이 A 사이드라고 하는 아이가 헤더라는 태그보다 먼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왜냐면 그렇게 하면 레이아웃 짜기 편하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 A 사이드 내부에 당연히 H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헤더 내부에 당연히 H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로고가 있는 게 평균적으로 H1을 사용할 텐데 그럼 얘는 뭐 H 뭘로 들어가야 돼요? 애매해지겠죠. 또 로고에다가 요거 H1을 안 하고 그냥 이것도 그냥 H2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H2로 하니까 괜찮겠죠. 그럼 바깥에 어딘가에 ID 랩에다가 H1을 만들어 놓고 숨김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로고를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 해당하는 사이트에 메인이 되는 아이를 숨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먼저 살짝 해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는 가급적이면 다 폰트 없이 전부 다 이미지로 저장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폰트로 바꿀 건데요.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은 이미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img 태그, 또 하나는 백그라운드 태그. 요건 태그가 아니라 속성이죠. 자, 어제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백그라운드는 주로 언제 쓰인다? 변하지 않고 거의 고정인 아이들에 사용을 한다. 그럼 여기서 고정인 아이들은 누구예요?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 로고. 얘네들은 수시로 변하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레이어스 조금 개편이 된다거나 항목에 추가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바뀌는 항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백그라운드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사실 중간에 들어간 이런 광고도 하루 이틀 만에 바뀐 게 아니라
일정 주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얘는 오늘 넣었는데 이벤트 이틀 지나서 또 바꿔야 돼. 그런 경우라면 IMG로 사용하신다면 백엔드 개발자가 수정하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수정하든 퍼블리셔가 수정하든 매우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자, 어떤 걸 사용하시든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코드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반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코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일단 틀 먼저 만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상에서 목차 있는 곳에 이곳 레이아웃 쪽에다가 쓰겠습니다. A 태그 만들 거고요. 자, 내용상으로는 뭐 레이아웃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뭐 이름대로 Gclass라고 쓰셔도 상관없겠죠. 자, Gclass에 그냥 메인으로 간다라고 쓰겠습니다. Gclass 메인 페이지. 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 살짝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Gclass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냥 원래 이름에 약칭으로 써놓은 이름입니다. 그래픽, 코딩, 아트, 스터디, 스쿨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이름을 쓸 거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소위 축약어로 쓸 거냐. 만약에 축약어다 라고 한다면 ABBR 코드를 이용해서 쓰고 이곳에다가는 해당하는 그래픽, 뭐 아트, 코딩, 스터디, 뭐 스쿨 뭐 이런 식으로 플레임으로 써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죠. 자,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 파일을 생성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대로 만드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result라고 하는 이름을 더 붙일게요. HTML 문서 생성을 하고요.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어주고 파일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CSS도 먼저 열어서 해당하는 내용에 CSS의 src에 들어가는 파일 이름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레이아웃 자리에다가 필요한 기능을 써줘야겠죠. 저는 id 랩이라고 영역을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랩이라고 쓴 거고요. 가끔 어떤 사이트는 뭐 랩이 아니라 id 뭐 루트라든가 뭐 자기만의 어떤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랩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저의 취향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런 본 사이트가 사이트 이름이 있다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권장사항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저는 요거 그냥 Gclass 랩이라고 썼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Gclass 랩을 가지고 별도의 영역 따로 나눠서 id Gclass 랩에다가 가로값 있을 거고 높이값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마진 오토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때 가로와 세로값이 필요할 테니까 가로값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전체 영역 잡고 F8번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0이라고. 자, 그래서 저는 980 픽셀을 할 거고요. 높이값, 실제로는 850 픽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높이값은 오토로 줄 거고요. 최소한의 높이값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후에 수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시는 게 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임의로 확인하기 위해서 색깔을 붙여놨습니다. 결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왼쪽에
이렇게 인덱스부터 필요한 페이지들이 있는 상태에서 서버를 구동시키셔야 되고요. 서버가 돌아간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안 나오네요. 자, 뭐가 100% 빠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해당하는 소스들을 확인을 해서 CSS 파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 자체가 뭔가 이상하군요. 자, 그러니 정확하게 결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아까 저는 이제 CSS 파일 이름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했고 높이값 없어서 수정했습니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자, 고쳤습니다. 자, 결과 확인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아까 슬쩍 보여드렸다시피 로고가 들어가는 왼쪽을 우리는 헤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시멘틱 구조 자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div로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저는 뭐 헤더라고는 잘 안 쓰니까 헤드 박스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들어간 얘를 써야겠죠. 자, 위에 들어가는 얘는 그냥 바로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A 사이드 영역이라고 할 건데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id 사이드 박스라고 쓰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광고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id 뷰 박스라고 선언할 거고요. 아래쪽에 회사에 대한 이름, 위치, 주소, 패밀리 사이트 등등이 들어있는 곳을 우리는 푸터라고 했으니까 풋 박스라고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이때 사이드 박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꼭 두 번째 가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겠죠. 내용의 흐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큰 덩어리에 해당하니까 저는 끝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구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달으실 때 HTML 주석은요, 시작하는 부분에 대시 2개, 끝나는 부분에 대시 2개 썼으면 중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대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에러를 발생해요. 나중에 검사하면. 그러니까 다른 기호로 구분을 하십시오. 쓰려면. 사회 내용은 100% 작성할 테니까 줄 바꿔주고 간격 띄워주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물론 끝나는 말미에는 최종 이름도 꼭 감싸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름을 모두 붙여주시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사이즈나 내용들을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짜실 때, 자, 아직은 일부러 안 했는데, 자, 짜실 때 왼쪽에 보이는 영역과 오른쪽에 보이는 영역을 좌우잖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플러스를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요 아래 오는 얘는 이 두 개의 형제잖아요.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아이인데 얘를 쓰려면 뭘로 해야 돼요? 클리어를 쓰면 돼요. 사실은.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뭐가 또 들어가면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럼 클리어 말고 플러스도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 개념 웹을 짜실 때는 일단은 가로 배열인가 세로 배열인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부러. 무슨 말이냐?
그냥 감싸는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쓰시는 게 쉬우실 거다. 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권장사항일 뿐이지 꼭 하라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구를 헤드박스와 뷰박스를 감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일부러 클래스 뭐라고 쓰면 될까요? 뭐 래퍼? 아니면 뭐 하나의 부분이니까 저는 뭐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까지 뷰박스까지 한 번 더 감싸 주시면 자, 큰 틀을 감싸는 영역으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이드 박스를 넣을 거냐 뺄 거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헷갈려요,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사실 뺀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큰 박스를 먼저 제작을 해봤고요. 자, 사이드 박스를 아까 보니까 뒤에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뒤쪽으로 뺄게요. 네. 자, 그럼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짜신 코드랑 제가 지금 짜는 코드랑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합당한 근거와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짜시는 코드를 믿으세요. 합당하다면.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란 영역과 일단은 푸터 두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싸고 있는 자, 클래스 컨테이너란 영역을 먼저 할게요. 자, 이 아이는 가로값 100% 왜냐면 부모의 980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자, 높이값 사이즈 한번 재봐야겠죠. 자, 영역으로 쓱 709. 자, 저는 요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709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색깔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 내용 건너뛰고 자, 일단 풋박스만 먼저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풋박스도 가로값 100% 높이값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또 사이즈 재겠습니다. 111로 되어 있네요. 자, 처리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사이즈를 주고 여기서 줄였나봐요. 근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710으로 할 거고요. 110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쪽에 선이 하나 들어있는 거 확인하신 분이 계실 테니까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색깔은 이따 쓰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설정만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잡아주겠습니다. 내용 다 나왔는데 아래쪽 공간이 남은 거는 우리가 디자인할 때 만들었던 요 위에 얘가 지금 빠진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해결을 해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Gcas 랩에다가 하셔도 상관없지만 컨테이너에다 해도 됩니다. 어디에다 하셔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Gcas 랩에다가 패딩 탑을 쓰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나을 테니까. 얼마만큼 해당하는 이미지의 높이값만큼 30이네요. 그럼 저는 30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감싸는 부모에서 30픽셀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배치를 했으니 위에가 회색으로 뜨고 밀려 내려오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되니까 박스 사이징으로 가든지 아니면 높이값을 조절하시든지. 사실 이제 높이값 얘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럼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사이드 박스는 일단은 큰 덩어리 중에 바깥에 제가 따로 뺀 아이니까 다시 빼놓고, 가로값 100%, 높이값 30이었으니까 30 그대로 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 뭘로 할까 보면 실제로는 여기 들어있는 컬러가 888이니까 일단 그대로 쓰겠습니다. 888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영역만큼 위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생깁니다. 우린 이 아이를 맨 위로 끄집어 올릴 건데요. 아직 뭐 높이가 전체적으로 뭐 스크롤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상단에 그냥 붙여도 되겠죠. 픽스대로 붙일 수도 있는데 얘가 뭐 스크롤 했을 때 따라다닐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치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 탑 제로를 줍니다. 그럼 누구 기준으로 할 거니? 당연히 얘를 감싸고 있는 박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G카스 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레러티브를 작성하고요. 이 아이를 기준으로 위는 잡았는데 왼쪽 안 잡았으니까 레프트도 같이 잡아주시면 해당하는 패딩의 공백 크기만큼 위로 끌어올려졌으니 당연히 위에 붙어 있겠죠. 이제 헤드박스와 뷰박스를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은 서로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저는 플롯 레프트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뷰박스는 오른쪽에 헤드박스는 왼쪽에 붙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뷰박스는 그냥 라이트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둘 모두 가로값과 높이값을 설정하고 위치값 파악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헤드박스에 들어가는 배경 색깔 먼저 볼게요. 찍어서 결과 보시면 75757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75757. 가로값과 높이값 볼게요. 가로값에 대해서는 영역으로 다시 쭉 잡아서 체크해보면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7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250 픽셀일 거고 얘는 730 픽셀이 맞겠죠. 높이값은 부모를 따라갈 거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710 픽셀로 놓고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높이값을 제한을 둘 거냐 풀어줄 거냐만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풀어줄 겁니다. 오토로. 필요하다면 민 헤이트 정도를 써서 뭐 500픽셀을 하시든 얼마를 하시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부 요소를 플롯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아이는 높이값 몇이에요 현재? 500입니다. 최소를 5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플롯을 사용한 아이의 부모를 뭘 해라? 부모의 마지막 끝에다가 클리어 보스 요소를 담아주어라. 딱히 담을 게 없으니까 저는 클래스 클리어 픽스를 이용해서 높이값을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 먼저 볼게요. 내용상 문제는 없고요. F12를 눌러서 해당하는 내용 요소들이 제대로 들어갔나, 감싸고 있는 아이의 높이가 710으로 잡힌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 쪼개줘야 되죠. 자, 파일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가 이제 여러분들의 관건이에요. 왜? 요노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다시 쪼개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짤 거예요. 랩과 컨테이너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헤드박스와 뷰박스와 사이드박스와 풋박스로 나눌 거예요. 총 5개 파일로. 그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랩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때는 주로 큰 카테고리이기도 하지만 공통으로 들어가는 어떤 영역도 같이 쓸 거라고. 해당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곳에다가 점점점 양이 많아져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 바로 골뱅이 import url 이용해서 쓸 거고요. 자, 파일의 이름은 위치까지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나가서 파트. 사실 영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쓰시는 게 더 좋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Gclass 그냥 메인이니까 메인까지 쓰겠습니다. 자, 메인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누구를, 자, 공통 영역 랩, 그 다음에 저는 컨테이너 아니고 헤드박스, 그리고 뷰박스, 사이드박스, 풋박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또 더 할 말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랩 자리에다가는 Gclass 랩부터 컨테이너까지를 옮겨주고, 또 자, 쪼개는 상태에서 누구를, 이 헤드박스는 헤드박스 파트를 쪼개서 집어넣어주고, 돌리기 아래쪽, 됐다. 그 다음에 또 뷰박스 영역은 있자. 또 이 뷰박스 내용을 뜯어서 넣어주고, 사이드박스는 사이드박스의 내용을 쪼개서 넣어주시고, 마지막 풋박스는, 야, 안 내려오네. 요거 쪼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원체 파일이 많아져서 각각 따로따로 제가 넣은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이. 자, 일단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내용은 전혀 변동 없이 똑같이 들어가 주게 되면 됩니다.